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김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립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1955년생으로 올해 69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권일중과는 27살에 결혼해서 42년을 함께 살았어요. 첫째 딸 희영이와 둘째 아들 성일이 이렇게 두 자녀를 두었고요. 지금 희영이는 40대 중반이고 성일이는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42년이라는 긴 세월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세월 중 대부분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 눈치를 보며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남편 일중 씨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가부장적이고 자신이 가정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집에 들어오면 늘 큰 소리였어요. 야, 밥은 언제 나와?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애들은 뭐 하고 있어? 저녁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더했죠. 담배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앉아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대답을 늦게 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시곤 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어요. 희영이는 아버지 목소리만 들려도 움츠러들었고 성일이는 아예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하지만 저 역시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 큰 목소리, 험악한 표정, 그리고 가끔씩 손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늘 긴장감이 흘렀어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웃음소리가 났죠. 아이들과 저는 그때서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텔레비전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를 내세요? 10살 무렵에 성일이가 한 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성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힘드실 거야 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남편이 가족에게만은 그렇게 모질게 굴어야 하는지, 왜 집에서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술자리에서는 인기도 많으셨죠. 가끔 남편 회사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으면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일중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유머도 있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럼 왜 집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아이들이 클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특히 희영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엄마한테만 소리를 질러요? 우리 가족이 무서워하는 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조그만 게 건방지게 어디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그런 날이면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성일이는 달랐어요. 아예 아버지를 피하는 쪽을 택했죠.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고 아버지와 마주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예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고요. 엄마, 저 대학교는 서울로 갈 거예요. 왜?
여기 좋은 대학들도 많은데 아빠랑 떨어져 있고 싶어요. 성일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서 집을 떠나려 한다는 게 엄마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편을 피하며 살았어요. 저는 최대한 남편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고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죠. 그게 저희 가족의 생존법이었어요. 하지만 깊은 밤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정인가? 이게 정말 가족인가? 다른 집들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화목한 가정이 정말 있을까? 아버지가 자상하고 어머니가 당당한 가정이 실제로 존재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살았죠. 아마도 그게 제가 자란 환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늘 고개를 숙이고 사셨거든요.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언젠가는 남편이 변할 거라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온화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42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희영이는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는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고 성일이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머물며 명절 때만 잠깐 내려왔죠. 그나마도 아버지와는 겨우 인사 정도만 나누고 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그렇게 서먹해서야 되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말해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보세요. 이제 다 큰 아이들인데.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내가 친해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애들이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정말 변화라는 건 불가능한 걸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부터 말이에요. 그날은 4월 중순의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조용한 게 더 좋다 싶어서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남편은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감기에 걸려도 이까짓 거 하며 넘어가는 분이었는데 병원에 가겠다니요.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자꾸 아파? 소화도 안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42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아픈 것 같으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내과에서 기본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죠. 그 며칠 동안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했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남편은 아침부터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요.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고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 크기가 제법 크다는 것,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요. 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뭐 그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의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지만 남편은 계속 부정했어요. 자신은 멀쩡하다고 틀린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간암이라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고 강해 보이던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니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진정하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만 계속 피웠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소리쳤어요. 이런 소식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하지만 말하지 말라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걸 왜 말해서 애들 놀래켜.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고 지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희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아픈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제로 말로 내뱉으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뭐라고요? 아빠가요? 희영이도 믿기 어렵다는 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희영이는 바로 내일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성일이에게도 연락하겠다고 하고요. 다음 날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성일이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 희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왔죠. 남편은 아이들이 온 걸 보고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왜 이런 걸 애들한테 말했어? 아빠, 저희가 알아야죠. 가족인데요. 성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었어요. 간암이 맞다는 것,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요.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요.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저보다도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낯선 거겠죠. 평소에는 자신을 피하기만 하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희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아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성일이도 덧붙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성일이가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치료 일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희영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해야 한대.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평소에 그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다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해. 42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입원 준비를 하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었죠. 아빠, 이거 입원할 때 가져가세요. 희영이가 부드러운 잠옷을 사다 주었어요. 아빠, 병원 음식이 싱거울 텐데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성일이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사다 주었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정성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입원 당일 온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갔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짐을 정리하고 의료진에게 인사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은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것 같았던 네 명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 사람을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아이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분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저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회복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수술 후 몇 주 동안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어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심지어 몸을 뒤척이는 것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돌보겠다고 했어요. 4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이럴 때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씻겨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나 봐요.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약해진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들도 번갈아가며 병원에 왔어요. 희영이는 거의 매일 왔고 성일이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죠. 그럴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아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색깔이 돌아왔어요. 아이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아이들이 고마웠죠.
어느 날 성일이가 아버지와 둘만 병실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잠깐 매점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빠 예전에는 아빠가 무서웠어요. 성일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아빠도 안다.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았죠. 근데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그냥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성일이가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말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성일아,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성일이도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대로 복도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었어요.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예전에 많이 무서웠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숨고 싶었어요. 성일이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집에만 오면 화가 났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서 풀었나 봐. 아빠도 힘드셨구나.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너하고 희영이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만 줬으니까. 저는 복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빠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면 됐어요. 성일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성일아, 아빠 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아빠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아빠가 아프면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보여? 네. 예전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작게 웃었나 봐요. 쓸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매점으로 갔어요. 몇 분 후에 과일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부자는 나란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둘 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성일이와 남편 사이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성일이는 더 자주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했고 남편도 성일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일아, 회사 일은 어때? 아빠 요즘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들이었죠. 희영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희영이는 원래 성격이 다정해서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남편도 그런 희영이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희영아,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끔씩 짜증을 냈거든요. 특히 몸이 아플 때나 치료가 힘들 때는 예전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밥이 맛없어? 물이 미지근해. 차가운 걸로 갖다 줘.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건 예전처럼 무작정 참기만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아픈 건 알지만 저한테 짜증내지는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아빠한테 할 말은 하시네요. 희영이가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응, 이제는 좀 당당해진 것 같아.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남편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남편의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병실 복도를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모두 뿌듯했어요. 정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돌본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퇴원을 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재발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달라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몸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가면 또 예전처럼 될까봐 걱정이야.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은 아프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만 집에 가서 몸이 다 나으면 또 예전처럼 화내고 그럴 것 같아서.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당신이 노력하기에 달린 거죠.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바꿔나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42년 동안 굳어진 성격과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건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였어요. 퇴원 첫날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온 가족이 기뻤거든요. 희영이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고 성일이는 특별히 휴가를 내서 함께 있어줬어요. 집이 제일 좋네.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몇 달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조용히 지냈고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챙겨주었죠. 저도 남편을 돌보는 일이 병원에서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남편이 답답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할 만했어요.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니까 답답할 만하죠. 그런데 점점 그 짜증이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싱거워. 간을 좀 세게 해. 방이 너무 덥다. 온도 좀 맞춰놔. 왜 약 시간을 자꾸 틀려? 정확히 챙기라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더 힘든 건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희영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아빠 몸에 좋은 걸로 준비한 건데요. 몸에 좋기만 하면 뭐해? 맛도 없는데? 희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상처받을 만했죠. 희영아, 아빠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래. 이해해줘. 제가 얼른 중재하려고 했지만 희영이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엄마, 저는 그냥 갈게요.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세요. 희영이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니 남편은 더욱 화가 났나 봐요. 뭐야, 저 애가.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나가버려. 당신이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 내가 언제? 지금 희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 애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아, 진짜. 다들 나를 환자 취급하면서 이상한 음식만 갖다 주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저를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성일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남편이 성일이에게 쌀쌀맞게 말했어요. 아빠, 누나가 왜 울면서 나갔는지 알아요? 성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빠. 우리가 아빠를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성일이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달라지겠다고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 싶었거든요. 당신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당신은 또 예전처럼. 예전처럼이 뭐가 나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성일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더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정말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성일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과 저만 식탁에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이들이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맨날 환자 취급하면서. 환자가 맞잖아요.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요. 당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죠? 뭐?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남편이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화풀이할 권리는 없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절대로요. 나는 그냥 뭐예요? 답답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답답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화가 아니라 좌절감이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희영이에게 전화했어요. 희영아, 어제는 미안했어. 아빠가.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아프시니까 예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희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잠깐 약해져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희영이의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엄마만 더 힘들어져요. 아빠는 평생 그런 분이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남편은 변하지 않는 걸까?
병원에서 보였던 그 모습들은 다 가짜였을까? 성일이와도 이야기해봤어요. 성일아, 어제 아빠가 너무했지? 엄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아빠가 완전히 변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정말 아프고 무서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몸이 좀 나아지니까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성일이의 말도 희영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성일아, 그때 아빠가 미안하다고 한 말은 진심이었을 거야. 네,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당신 정말 변할 생각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 그럼 왜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면 자꾸 예전처럼.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이들도 저도요. 알아. 근데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4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변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화가 날 때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왜 화가 나는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고요. 그게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죠. 안 그러면 정말 아무도 당신 곁에 안 남을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가 아니에요. 희영이도 성일이도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아빠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노력해 볼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하품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들리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부엌에서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구부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여보, 뭐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까부터. 점점 더 아파져. 저는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병원 가야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겠어. 너무 아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패닉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죠. 119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요. 간암 수술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희영아, 아빠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가게 됐어. 뭐라고요? 지금 가요. 성이라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 아빠 상태가 안 좋아.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 신음소리를 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희영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혹시 재발된 건 아니겠죠? 희영이의 그 말에 저도 식은땀이 났어요. 생각하기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좀 위험합니다.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아요. 합병증이요? 내부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혈 준비하고 있고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희영이가 제 팔을 잡아줬죠. 생명에는 지장 없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희영이와 저만 남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일이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2시간 후였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오느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 성일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고요? 응, 면회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3명이 응급실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거든요. 각자 의자에 기대서 졸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버티기도 하고. 새벽 6시쯤 되어서야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온몸에 줄을 달고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였죠. 여보, 괜찮아요? 희자야,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정말 작았어요. 아빠. 희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불렀어요. 희영아, 성일아, 와줘서 고마워. 남편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응급수술은 피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며칠 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또다시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희영이는 직장에 휴가를 냈고 성일이도 서울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휴직을 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를 돌보는데 매달렸죠.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희자야. 네? 나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느낌이 그래.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희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남편이요. 42년 동안 너한테 못한 게 너무 많아. 여보. 아이들한테도 아버지다운 아버지 못됐어. 남편이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못했을까?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제일 소중한 사람들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어. 당신, 희자야, 용서해 줄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진심으로 묻는 거야. 내가 42년 동안 너한테 한 일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거라면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그럼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살아날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될게. 약속해요? 약속해. 남은 인생은 너희들에게 잘해주면서 살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희영이와 성일이가 들어왔어요. 뭔가 걱정되어서 다시 온 거였죠. 아빠 울고 계세요? 희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희영아, 성일아, 와줘서 고마워. 남편이 아이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못됐어. 맨날 화내기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성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남편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희영아, 내가 아버지 걱정해서 맛있는 것들 만들어주는데 아빠가 맨날 트집만 잡았지. 아빠, 성일아, 너도 아빠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어했지? 아빠, 그런 얘기는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야 해. 아빠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였는지 다 안다.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알아줘.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냥 표현할 줄을 몰랐어. 아빠, 저희도 알아요. 희영이가 말했어요. 정말? 네.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도 알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도 다 알아요. 희영아. 하지만 아빠 사랑은 말로 표현해 주셔야 해요.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성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희는 아빠가 바뀌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봤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요. 하지만 또 예전처럼 아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변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일이의 그 말에 남편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요. 남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상처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요.
저도 42년 동안 참아왔던 마음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버텨왔다는 것들을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대화가 끝났어요. 모두 울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대화를 나눈 후 남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요. 마음의 짐을 벗어놓으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희자야, 고마워. 남편이 제가 물을 갖다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죠. 희영아, 내가 해준 미역국이 정말 맛있다. 고마워. 희영이가 음식을 해올 때마다 칭찬하고 고마워했어요. 성이라 바쁠 텐데 아빠 때문에 서울에도 못 올라가고. 미안하고 고마워. 성일이에게도 자주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진심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희영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 아빠 같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당연하죠. 이제 아빠와 대화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성일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빠 이제야 진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성일아. 예전에는 아빠가 집에 계시면 숨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뭉클해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희자야, 집에 가면 정말 달라져야겠어. 당신이 노력하기에 달린 거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약속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럴게.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할 게 있어. 뭔데요? 앞으로는 너한테 존댓말 할게. 네? 42년 동안 너한테 반말했는데 이제부터는 존댓말 하고 싶어.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존댓말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니야. 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어. 정말로 퇴원 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존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희자씨,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희자씨,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화를 느꼈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소중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변화를 느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존댓말 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응, 엄마도 신기해. 그리고 엄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셨어요. 아빠 앞에서도 할 말은 하시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존중해 주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당당해졌고요. 남편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였어요. 희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나 보실까요? 희영이에게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성이라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아빠한테 말씀해 보세요. 성일이에게도 관심을 표현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은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상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희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야 어른이 됐나 봐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42년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야, 이거. 그러다가 스스로 멈추고, 아, 죄송해요. 희자 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힘들지 않아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힘들어요. 솔직히 가끔은 예전처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기회? 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죽으면 끝이구나. 다시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하고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저에게 존댓말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어요. 화를 낼 때도 이유를 설명했고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희자 씨,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희영이는 이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남편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랬구나. 희영이가 힘들었겠다. 아빠가 뭘 도와드릴까? 성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자주 전화했고 주말에 내려와서도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성일 씨. 남편이 성일이에게도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저한테까지 존댓말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성일 씨도 이제 어른이니까 존중해 드려야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도 뿌듯해 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응, 정말 그래. 이제야 진짜 아버지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남편 같고 진짜 가장 같다고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모두가 긴장했는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웃음소리도 많아졌고요. 오늘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없나?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혼자 리모컨을 독점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물어보았어요. 희자 씨는 뭐 보고 싶으세요? 희영이는 어떤 프로그램 좋아해요? 가족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재미있는 일 있었나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가족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아빠, 친구가 이런 고민을 상담해 달라고 해서. 저도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오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래요? 재미있었겠네요.
그 친구분과는 언제 다시 만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니까 저도 남편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친구들도 우리 집의 변화를 느꼈나 봐요. 희자야, 너희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응,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존댓말도 하고 화도 안 내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정말? 그 무서운 일중씨가?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했죠. 42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희자 씨, 오늘이 생신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하다니요. 어떻게 알았어요? 달력에 표시해 뒀어요. 앞으로는 매년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조그만 케이크와 꽃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42년 만에 처음 받은 생일 선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아이들도 와서 함께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어요.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환자분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다른 분들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세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어디 갈까요? 남편이 먼저 제안하기도 했어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일이가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소개받고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신데?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성일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어요. 좋은 분 같아요. 성격도 좋으시고 저랑도 잘 맞고요. 그래요? 언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요? 아빠가 만나보고 싶으시다고요? 당연하죠. 성일 씨가 좋아하는 분이면 저희도 만나봐야죠. 성일이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예전 아빠 같으면 언제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을 텐데.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이제는 성일 씨 뜻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저도 뿌듯했어요. 희영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인데요?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까짓 거 참고 해라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희영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아빠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언제든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들어드릴게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희영이도 많이 행복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정한 분이실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어릴 때 이런 아버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요.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이 병에 걸리고 수술받고 다시 위험해졌다가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성일이가 약혼녀와 함께 내려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일 씨가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아버님. 아버님이라니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남편이 며느리가 될 분에게도 편안하게 대해 주었어요. 성일이한테서 아버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많이 늦었죠.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저도 희영이도 성일이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될 분도 모두 함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 42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식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2년 동안 제대로 된 가장도 남편도 아버지도 못 됐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감사해요. 모두들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들었어요. 희자 씨,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영아, 성일아, 아빠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죠. 이제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이 될 분께도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이의 약혼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며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모두 헤어진 후에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희자 씨,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도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말이었어요. 69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무심코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낼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깨닫고 고쳐요. 아, 죄송해요. 또 그랬네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아요.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표현해요. 당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희자 씨,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남편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평생 못했던 말들을 적어봤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들이 가득했거든요. 42년 만에 처음 받는 남편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희자 씨, 남은 인생은 희자 씨가 행복한 날들로만 채워드리고 싶어요.
69년 동안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기뻐서 우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69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저 자신도 달라졌어요. 늦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69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요. 남편도 깨달았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는 것, 진짜 강한 사람은 가족에게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도 알게 되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가끔은 예전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어도 서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에 늦은 때도 없고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도 없어요. 저희 가족이 그걸 증명했어요. 69세, 71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 지금 저희는 성일이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정말 기뻐하고 있고 며느리가 될 분도 친딸처럼 아껴주고 있어요. 희영이도 요즘 좋은 분과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소개해 드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는 무섭지 않아서 소개하기 부담스럽지 않아요. 희영이의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 손자, 손녀들도 생길 텐데 남편이 어떤 할아버지가 될지 기대돼요. 아마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손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다정한 할아버지로 기억될 테니까요. 저도 할머니가 되는 게 기대돼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함께 손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